치약을 쓰고 나서는 염증도 사라지고 잇몸에서 피나는 거 피도 없어지고요. 좋아요. 저는 그래서 이거 하고 치약하고 이 자연 치약하고 섞어서 쓰는데 내 나이에 다 전화하면은 다 치과 가서 임플란트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전 치과에 안 가고 있어요. 오늘은 치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하루에 두세 번 정도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치약. 근데 여러분 2, 3년 전에 치약 파동 이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치약의 큰 문제점이 발견되었죠. 치약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이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는데, 그래서 최근에 여러 치약들 선전 광고하는 걸 보면 우리 치약에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. 특별히 제가 이 뉴스에서 지금 따왔는데 TS 치약 아시죠? TS 샴푸 있지만 TS 치약, TS 착한 치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기에는 불소도 안 들어가 있고 파라벤, 그 다음에 사카린, 그리고 특별히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대신에 쑥, 프로폴리스, 녹차, 카모마일, 자일리톨 뭐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뭐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합성 계면활성제 이야기인데요. 계면활성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뉴스에 나와 있는 것만을 말씀드리면 이 합성 계면활성제가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비염이나 아토피 등등의 어떤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답니다. 그리고 종국에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요. 우리가 치약을 먹는 건 아니죠. 치약 칫솔질을 하게 되면 불가분 먹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가능성은 있거든요. 왜 그런 거 하니, 여러분들 심장 질환 가지고 있는 협심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혀 밑에 넣잖아요. 혀 밑에 넣으면 거기에서 그 약 성분이 흡수가 돼 가지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이 협심증 증상을 완화시키게 되는 건데, 이처럼 우리 여러분 구강 점막은 피부보다 훨씬 더 얇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치약도 마찬가지예요. 치약에 있는 특별한 성분들이 우리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된다면 이게 하루에 두세 번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양이 흡수가 될 수도 있고,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면역력 저하나 암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특히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요. 제가 이제 만드는 치약은 이 합성 계면활성제는 여러분 치아에 붙어 있는 때, 특히 이제 기름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뽀드득,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? 좀 칫솔질을 한 것 같다, 아니 양치질을 한 것 같다는 느낌? 이 느낌을 받으려면은 이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, 제가 만드는 것은 이제 합성 계면활성제가 아니고 천연 계면활성제인 거죠. 거기에 이제 이런 아까 문제점들 일으키지 않는 그리고 여기다가 뭐 베이킹소다나 구연산 뭐 이런 것들도 넣어서 이게 양치질 하는 그 효과를 좀 더 높입니다. 그리고 치약이 좀 점도를 유지해 줘야 되니까 점증제도 넣고요. 이런 것들이 다 천연에서 유래한 것들을 넣고요. 근데 사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. 중요한 것은 이 약효적인 측면인데,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뭐냐면 내 몸에 안 좋은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, 지금까지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약초인데요. 사실 이 치약에 약초의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, 비율적으로 봤을 때. 치약에 들어가는 약초 설명을 해볼게요. 첫 번째는 백지라는 약초인데요. 약초 이름으로 백지예요. 그런데 이 백지를 식물 이름으로는 구립대라고 하거든요. 구립대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자생을 많이 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질과 환경에 잘 맞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농부들이 재배를 또 많이 하고 있는, 즉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는 약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
백지. 이 백지가 잇몸의 염증을 없애는 효과가 꽤 좋거든요. 물론 잇몸의 염증만 없애는 게 아니고 피부 질환, 그러니까 여드름에도 쓸 수 있고 이 백지는 비염에도 쓰는 약이에요. 그래서 염증을 없애는 효과 때문에 백지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뿌리를 약으로 쓰는 약입니다. 구릿대의 뿌리를 약으로 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신이라는 약이 들어가는데 이 세신은 우리나라의 산에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좀 많은 그런 약초인데요. 옛날 그 기록을 보면 왕의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세신을 사용했다라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치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충치통, 뭐 이거는 뭐 저 병원에서 해결하겠죠. 풍치, 그리고 뭐 임플란트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에도 이 세신이라는 약초, 이 세신은 식물 이름으로는 족돌이 풀이라고 하죠. 이 족돌이 풀의 뿌리를 세신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분말을 합니다. 그리고 분말도 하고 다리기도 해요. 그래서 제가 치약을 만들 때는 앞서 얘기했던 베이킹소다, 구연산 등등 점증제, 천연 계면활성제 등등과 이 백지하고 세신의 분말을 섞고요. 그리고 또 백지 세신을 또 다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거를 다린 물을 또 여기에 다 섞는 거죠. 섞어가지고 제가 죄송하게도 이 영상을 찍을 때 미리 좀 제가 반죽을 했어요. 그리고 이 반죽을 한 거를 우리가 가평에 있는 약초 회원들하고 같이 나누는 행사를 했었는데 반죽하는 거를 찍지 못했어요. 그래서 여러분께 이 영상에서 반죽을 보여드릴 수 없고 반죽한 것을 이렇게 짤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용기에 넣는 것들, 지금 보시는 대로 용기에 넣는 것들은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완성된 모습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. 여기에 그 보존제, 천연 보존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상온에서도 오랫동안 보관하시면서 쓸 수도 있는데 이 치약을 쓰시면 이 세신의 맛 때문에 세신이 굉장히 맵거든요. 그래서 이 맛 때문에 굉장히 그 자극성이 굉장히 강해요. 그래서 처음 써본 분들은 이게 너무 강하다, 이거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분들은 일반 치약하고 구매하시는 일반 치약과 제가 만든 치약을 반반씩 섞어가지고 쓰시기를 이제 권합니다. 그러면 좀 덜 하거든요. 그렇게 해가면서 나중에는 이 치약만 쓰셔도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입냄새도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잇몸의 염증도 없어지고 굉장히 상쾌함을 많이 느끼죠. 저는 이 치약을 여러분께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치과를 다니는데 치과에서 모든 거를 잘 해주죠. 그런데 이 치약을 사용하시면 이제 특히 잇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치과 가는 횟수를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. 제 주변에 사용하셨던 분도 이걸 쓰고 나서 치과에서 좀 만족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.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잇몸 안 좋은 분들은 이 치약을 되게 제가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에서 이 다 만드는 방법 또 뭐 비율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. 이번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대림대학교에서 하는 국비 지원 약초관리사 자격증 과정 제가 설명드렸잖아요. 이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십시오. 왜냐하면 그 과정에 이 치약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과정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괴리감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학습하는데도 대면 수업보다는 좀 덜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 간극을 좀 줄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치약 만드는 과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치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약초로도 치약을 만들 수 있다. 그리고 충분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자, 오늘 또 이제 하루 일주일 시작하는 시간이잖아요.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항상 약초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.